이번 시간에는 무역계약의 기본 조건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체계와 상관습이 상이한 국가 간의 거래를 무역이라고 표현을 하죠. 무역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는 상품 무역을 많이 말하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무역 방식에서는 종이로서 무역 거래가 이루어지게 됐습니다. 종이 문서인 커머셜 인보이스라든지 패킹 리스트, 그리고 빌 오브 레딩이라고 불리는 운송 서류들까지 다양한 서류들로 인해서 무역 계약이 이행이 됐었죠. 그런데 종이에 의한 문서를 사용하지 않고 전자매체를 이용한 상거래, 즉 전자상거래에 대한 개념이 점점 더 발전을 하고 있고, 현재로서는 이 전자상거래가 점점 더 발전하고 일반 무역을 대체할 수도 있을 것이다 라는 예상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 전자상거래 무역 수출, 수입에 관련된 부분이 이 일반 무역,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일반 무역과 다른 점이 있느냐? 물론 다른 점이 있겠습니다만 무역이 성립되고 이행되고 종료되는 과정은 동일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무역계약을 보통 성립, 이행, 종료 단계로 많이 설명을 드리는데요. 전자상거래 계약도 마찬가지로 전자상거래 계약의 성립을 위해서 수출자가 쇼핑몰 등에 상품을 등록하고 소비자의 주문을 받게 됩니다. 물론 그 등록을 할 때 어떠한 물품을 판매를 하는지, 그 물품에 대한 가격은 어떤지, 그리고 어떠한 배송 조건을 달고 있는지에 관련된 부분을 안내를 하고 있겠죠. 소비자가 물품을 주문하게 되면 그거에 대해서 결제를 하게 될 겁니다. 무역계약과는 다르게 페이팔이나 알리페이와 같은 전자상거래 결제 수단을 활용하긴 하겠지만 어쨌든 수입자는 대금을 지급하게 되겠죠. 그리고 수출자는 물품을 수출하게 될 겁니다. 그에 의해서 운송계약이나 적화보험과 같은 계약이 발생을 하게 되겠죠. 마지막으로 전자상거래 계약의 종료도 물품이 제대로 송부가 되고 대금의 지급이 이루어진다면 그대로 종료가 되겠지만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클레임이 온다든지 아니면 반품 거래가 발생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전통적인 무역계약을 체결할 때 고려해야 되는 무역계약의 기본 조건에 관련된 내용을 이 전자상거래에서도 활용할 가치가 있겠다라는 필요성에 대해서 저는 느끼고 있고요. 무역계약의 기본 조건을 크게 상품에 대한 조건 한 카테고리, 그리고 계약 이행에 대한 조건 두 번째, 세 번째 계약 불이행 시에 대한 조건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이 주요한 부분에 대해서 전자상거래에서 어떻게 접목을 시킬 수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거는 물품의 품질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품질 조건입니다. 매매의 대상의 품질이 자기가 봤었던 품질에 적합해야만 무역계약이 이행이 되고 그대로 종료가 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 품질이 내가 봤던 것과 내가 받아봤던 것과 다르다면 분쟁이 야기되는 경우가 많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품질에 대해서 정확하게 정해놓은 상태에서 업무를 시작해야 된다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품질에 대한 결정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견본품 매매라는 것이 있는데요. 일반적인 무역 계약은 아무래도 조금 많은 수량으로 물품의 거래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처음에 거래가 이루어지기 전에 견품, 샘플을 송부받아서 그 물품에 대해서 사용도 해보고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오늘날 무역 환경, 특히 전자상거래 거래 같은 경우에는, 특히 개인 간의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이 견본품 매매라는 걸 사실 조금 하기는 힘들 것입니다. 그렇다고 그 아래에 있는 상표 매매라는 방법을 사용할 수 있을 것인가? 뭐 예를 들어서 삼성, 갤럭시와 같은 물품을 해외 수입자가 구매를 한다면 삼성 갤럭시에 관련된 물품을 이미 알고 있을 것이고 그거를 상표 매매로서 하는 것에 대해서 그다지 어려운 점이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중소기업분들이 물품을 만들어서 판매를 한다고 한다면 이 상표라는 것에 대해서는 아직 소비자가 신뢰하지 못하는 상황이겠죠. 그래서 상표 매매는 가능한 경우도 있을 것이고 가능하지 않은 경우도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전자상거래 수출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이 품질 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을 것인가? 결국에는 B2C 형태의 전자상거래 수출은 구매자의 물품 사용 경험이나 마케팅에 따른 정보 습득 또는 쇼핑몰 내 상세 페이지 등으로 관련된 정보를 얻어서 소비자가 그 물품을 수입하게 되는 그런 과정이 거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수량 조건입니다. 가격을 산출하는 것이 일반적으로는 단가, 그 물품에 대한 단가, 그리고 수량이 되기 때문에 이 수량 조건을 명확하게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공산품처럼 개수, EA나 PC 등으로 딱딱 떨어지는 물품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가 발생을 하지 않으나 그 국가들마다 사용하는 이런 수량 개념이 조금 다른
경우에는 조금 어려움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제가 이거를 수량 조건으로 조금 끌고 왔는데 의류나 신발 같은 경우에는 사이즈와 같은 사항도 주요 결정 사항인데 국가별로 표현하는 방식이 다르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명확하게 표현해 줄 필요가 있을 것이다 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무역 형태에서는 중량이나 용적, 개수, 길이 등과 같은 단위를 정확하게 사용을 하는 것이 좋다라고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요. 제가 좀 전에 언급드린 바대로 의류나 신발 같은 경우에는 사이즈가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X스몰, 스몰 이런 단위를 사용을 하고 있지만 다른 국가들은 0, 2, 4, 6, 8, 10과 같은 사이즈를 사용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신발 같은 경우 밀리미터 단위를 사용을 하게 되죠. 그렇지만 다른 국가들은 다른 사이즈를 사용할 수도 있겠죠. 이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인지하셔서 그 사이즈에 관련된 내용을 보다 더 많이 상세하게 설명을 해줄 필요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 가격 조건입니다. 수출자 입장에서 얼마의 물품을 얼마에 판매를 할 것인가에 관련된 부분으로서 아주 가장 중요한 그 가격 조건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이 가격 조건에 관련된 부분은 어디까지 수출자가 책임을 지어줄 것인지에 관련된 부분을 명확하게 표시해 놓는 것이 중요한데요. 예를 들어서 물품 거래를 한다고 했을 때 운송비는 누가 그 부담을 할 것인지, 예를 들자면 특송 거래를 할 때는 배송 비용이라고 표현을 할 수 있겠죠. 또한 수입 국가에서 통관이라든지 통관 수수료가 발생을 하거나 관세, 부가세와 같은 세금이 발생을 하게 되는 경우에 이 부분을 누가 책임을 지어줄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표시해 줄 필요가 있겠습니다. 물론 화폐의 통화 가치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표시가 이루어져야겠죠. 네 번째는 선적 조건입니다. 언제까지 물품을 배송해 줄 수 있을 것인지 배달해 줄 수 있을 것인지에 관련된 부분인데요. 일반적인 무역거래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기한을 두고서 지연에 의한 기한 내에 물품이 송부되지 않는 경우에는 지연에 의한 손해배상이 이루어진다든지 아니면 면책되거나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해서 연장이 이루어질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쇼핑몰을 통한 물품을 수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상거래 수출과 같은 경우에는 그 쇼핑몰 내에 배송에 관련된 내용을 정확하게 안내를 하고 일반적인 배송 기간이 얼마나 걸리고 지연 시 문의 경로나 여러 가지 물류 상황에 따라서 이제 배송이 좀 지연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하게 조금 표시를 해놓는 것이 분쟁을 없애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입니다. 계약 불이행 시에 관련된 조건인데요. 아무래도 개인 소비자가 물품을 구매를 하기 때문에 품질이 좋다고 하더라도 반품이 오는 경우가 있을 것이고요. 개인이 실수로 인해서 반품이 오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는 물품이 국제 운송을 하는 데에 따라서 파손이나 분실이 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요. 하지만 이런 계약 불이행 시에 관련된 조건은 일반적인 무역에서는 무역 계약에 따라서 처리를 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전자상거래 수출 같은 경우에는 쇼핑몰 내에 분쟁 해결 절차라든지 이런 것들을 따르게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참고적으로 제가 국제거래 소비자 포털이라는 사이트를 지금 안내해 드리고 있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 우리나라에서 해외 직구, 수입을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각 쇼핑몰별 분쟁 해결 절차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놓은 내용인데 수출하시는 분들도 관련된 절차를 잘 모르신다면 이를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에 소개를 드립니다. 지금까지 무역계약의 기본 조건에 대해서 안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